반갑습니다. 형사송법 교수 박용두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대로 자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에 할 내용을 미리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제가 강의를 지금 17년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잖아요. 이 강사들이 뭐 진도의 어떤 압박감 또 시간의 어떤 제한된 내용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뭐 전달하려고 많은 내용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 이제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은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뭐 집중력이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또 피로해 가지고 잠깐 존다거나 또는 멍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의지만 가지고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할 내용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보는 것보다 이제 들어보는 게 더 좋으니까 제가 직접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해 주고 이것을 대강 윤곽을 잡고 또 제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서 강의에 참여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바로 점검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저도 좀 서툰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처음 이런 형태로 이제 접하시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결국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얻어가는 것, 이 과목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우리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가 우리가 같으니까 서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과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만간에 다시 이제 헌법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건데 우리 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헌법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쭉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까지 고소를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고소한 것을 취소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번 주에 볼 거거든요. 일단 고소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고 자수는 범인 자신이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고소를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낙서가 막 되어 있네요. 자, 고소를 하는 것까지 그래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먼저 고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쭉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친고죄는 의미가 있어요. 비친고죄는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왜 비친고죄는 고소가 소송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고죄는 소송 조건이다 보니까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기간이 6달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고소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다 했죠.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요. 이 고소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했죠. 이 고소하는 방식, 뭐 서면과 구술로 한다라고 했고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면 그 고소한 것을 물리는 걸 공부할 거예요. 철회하는 것을 한다고요. 고소했던 것을 철회한다고요. 왜 고소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철회하냐고요? 화해를 했단 말이죠.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피해배상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화해를 해서 이 고소한 것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이거 인정합니다. 화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고소 취소를 인정하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우리 고소도 먼저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봤죠? 마찬가지로 고소 취소의 경우에도 고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강의에 참여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소 취소하는 시기 여기 보세요. 고소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마찬가지로 고소 취소의 경우에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친고죄만 의미가 있다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친고죄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친고죄는 고소가 수송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으니까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비친고죄는. 마찬가지로 비친고죄는 고소가 수송 조건이 아니니까 취소도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친고죄는 고소가 수송 조건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취소를 인정해버리면
국가형사사법권이 상당 부분 진척된 단계에서도 취소를 인정해버리면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고소권자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취소에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내일 퀴즈에 물어볼 거예요. 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을 하는 거고요.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고소 취소하는 방식은요. 여기 보세요. 고소의 경우에도 방식이 있었죠. 서면도 되고 구술도 되고 마찬가지로 고소 취소의 경우에도 서면도 되고 구술도 돼요. 기소 전에는 검사 또는 사경관에게 하는 거고 우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했잖아요. 기소 후에는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서예요. 합의서가 뭐냐고요? 자, 그러면 필기노트 이 17페이지잖아요.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라고 되어 있죠. 가해자하고 피해자, 가해자하고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적은 합의서. 이것을 과연 고소취소라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지네들끼리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이런 합의서를 제출하는 거,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 과연 이것이 고소취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항목이 있죠. 합의서가 작성이 되기만 했고 갑이 이것을 가지고만 있는 거. 이것은 고소처라 볼 수 있겠는가?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면 경찰이 그 합의서를 읽어볼 건데 합의서가 법원 제출되면 법원이 합의서 내용을 읽어볼 건데 이때 고소처라 볼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할 겁니다. 여기 벌써 답은 나와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자, 합의서 제출 이것도 고소 취소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할 거예요. 고소 취소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고소도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했죠. 예, 고소 취소도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요. 고소 취소했을 때 효과, 재고소가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취소하고 나면 다시 재고소하는 것은 금지가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됐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은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건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옆에서 우리 큰아들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씩 웃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 한번 보여줄까? 큰아들. 자, 우리 한번 볼래요? 우리 석현이. 공부하고 있어요. 석현이 인사해야지. 형아 아들한테 인사해야지 뭐. 말로. 끝. 자, 그 런닝 있고 아이고 추리한 게 우리 막둥이 한번 볼래? 막둥이. 말로. 막둥이. 자, 인사해. 형아야 열심히 해. 이렇게 누나 열심히 해. 말로.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공부할게요. 자, 이 친고죄 있잖아요. 친고죄. 이 친고죄 고소 기능인데 여러분 우리 친고죄는 고소가 소송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소송 조건. 그리고 이 보세요. 친고죄의 고소는 접수가 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그리고 고소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다툰다고 했죠. 이 소송 조건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 불가분 원칙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앞에 불이 붙었죠. 불은 불가능이라는 거죠. 나눌 수 없는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여기 주관적 불가분 그리고 객관적 불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주관적 불가분은 공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하고 다툴 수 있잖아요.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범죄를 한 사람이 이렇게 공범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놈만 고소한 거죠. 그래 그 놈만 기소해서 그 놈만 다투어서 유무죄를 다투어서 처벌한다면 요 놈은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고 한다면 공범끼리 불합리가 있겠죠.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친고죄의 공범을 한 놈으로 이렇게 엮어서 요 놈만 고소해도 이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 그래서 전부를 다 한꺼번에 처벌하겠다. 또 한 놈을 취소하면 공범 전체에 대한 취소니까 모두 처벌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재밌겠죠? 그러니까 친고죄의 공범은 한 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 불가분은 뭐냐고요? 예, 하나의 범죄입니다. 예, 하나의 범죄. 하나의 범죄는 나눌 수 없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하나의 범죄를 고소를 통해서 이런 거죠. 만약 이런 하나의 범죄가 있다 했을 때 피해자가 자기는 이만큼만 처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만 고소해서 이만큼만 처벌해 달라.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가? 이 고소를 통해서 이게 범죄를 쪼갤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의 범죄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범죄는 나눌 수 없다. 하나의 범죄는 하나로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고소를 하면 그 전체에 대한 고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를 다 기소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우리 기본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불가분이 뭐라고요? 고소를 가지고서 사람도 공범도 나눌 수가 없고 하나의 범죄도 나눌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고죄는 여러분 절대적 친고죄가 있고 상대적 친고죄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절대적 친고죄는 뭐냐? 절대적인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되면 누가 범했는지에 상관없이 친고죄가 되는 거죠. 절대적이죠.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절도죄 같은 재산에 관한 범죄예요. 절도죄, 사기죄, 뭐 횡령죄 같은 이 재산에 관한 범죄인데 누구는 친고죄가 되고요. 또 누구는 친고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놈만 그럼 친고죄가 되고 어떤 놈은 친고죄가 안 되는지 이것은 우리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 상대란 말의 의미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게 돼요. 이 주관적 불가분, 공범은 한 놈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한 놈에 대한 고소는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가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상대적 친고죄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강의 시간에 하나씩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죠.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적고발 사건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우리 강의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 불가분은 이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조금 더 수준 있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개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만 잠깐 살펴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 더 나는 이제 의욕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한번 쭉 보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불가분. 이거는 하나의 범죄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범죄가 있을 때 일부를 고소하면 전부에 대한 고소다. 어떤 시각이냐면 여기 있잖아요. 바람 빠진 하나의 공이 있을 때 그 일부에 바람을 넣어요. 그럼 전체에 바람이 다 퍼지겠죠.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수개의 공이 있으면 이 공에 넣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바람 빠진 하나의 공이 있는데 중간에 칸막이가 있다면 위로 올라가지는 또 않겠죠, 그죠? 이 바람 빠진 하나의 공을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시킬 거거든요. 우리 강의 시간에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객관적 불가분이 하나의 범죄의 경우에는 나눌 수가 없다. 고소를 가지고서 이 하나의 범죄 이만큼만 처벌해달라. 이게 불가능하다. 왜 하나의 범죄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강의에 임하는 것도 상당히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를 쉽게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좀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은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세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고발과 자수는 이제 C급이에요. 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고 자수는 범인이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 몇 가지는 전달해 드릴 건데 일단 고발은 제3자가 자수는 범인 자신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수사의 단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수사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 주제까지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일단 영상에서 끊고 다음번 이제 우리 오후 정도에 강의할 내용은 또 다른 영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만나요. 안녕.